해마다 4.3은 돌아오지만 올해는 더욱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도민이 기다려온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확정되기까지 숨졸이며 기다려온 과정을 제주 4.3 연구소를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오랜 세월 침묵과 암흑 속에 묻혀있던 제주 4.3이 55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에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지난 3월 29일 4.3에 대한 정부의 공식 보고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채택된 것입니다. 지난 3월 21일 귀한 손님 한 사람이 4.3 연구소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제일교포 작가로 4.3에 매달려온 김석범 선생입니다. 이날은 진상보고서가 의결되기로 된 날입니다. 통과될 것 같아요. 제주 4.3 연구소 사무실은 차분한 가운데 들뜬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시에 그 4.3 특별법을 좀 방해했던 일부의 극우 인사들이 그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4.3과 관련된 그 정부 부처의 장관들, 그래서 그 장관들이 또 그 입장들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날이지만 확정 소식은 쉽사리 날아들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섣불리 기대감을 표시하지도 못합니다. 조심스럽게 기다리는 눈치입니다. 6시가 다 돼서야 서울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는 다소 실망스러운 소식입니다. 네가 29일 날에도 늦진 않나? 대통령 보는 거 괜찮나? 전제로 해서 막 위원들한테 싸움. 진상보고서 확정 소식을 함께 듣고 싶었던 이들은 모두 허탈한 모양입니다. 종리가 아까 5사람 소위원회 모아서 밥을 사겠대. 밥. 하지만 아직은 실망하지 않고 다음을 기약합니다. 서울에 가거니 오늘 저것이 내일은 내일대로 맞는 거 말이에요. 나 좀 섭섭한데 반드시 진상조사 보고서가 일주일 후에 통과되리라고 보면서 또 기다려야죠. 다음 날 4.3 보고서 전문위원으로 어제 회의를 지켜본 박찬식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제의 과정을 직접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좀 과잉진압이 있었다는 부분은 이제 군 쪽에서도 인정을 하죠. 근데 이제 너무 보고서가 이런 그 피해자 위주로 서술이 되니까 사건의 어떤 원인이나 그런 쪽에 대해서 너무 편향되게 이제 서술했다고 하는데, 이날 예상했던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진상보고서 확정과 함께 기대하고 있는 대통령 사과 방문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상보고서 확정에도 좋은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었지만 이쪽에서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위령제에 공식 참석해야 한다는 홍보를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국방부나 경찰 관련 이쪽들이 아마 뭐 처음부터 그랬지만 계속 반대하는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전체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지금 판단하기는 이 반대하는 쪽 그 부류에서는 이 좀 집요합니다. 대통령의 방문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야당의 성명서에 대해서는 곧바로 반박 논평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거 정부의 것이라도 현 정부가 사과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의 취지.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로 민원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방문을 기대한다는 내용입니다. 28일 제주도의회에서는 공동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4.3 위령제에 노무현 대통령의 방송을 요청하는 것으로 4.3 연구소가 주축이 된 행사입니다. 참여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55주년 4.3 위령제에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의 방문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게 이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국가에서 지금까지는 어느 한 사람도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질 않았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잘못을 시인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 사과를 해주신다면은 돌아가신 영령들 그 당시 너무 억울하게 돌아갔습니다만은 그나마 아마 좀 위안이 되실 거고 저희들 도민들도 뭐 명예회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국가가 자기 국민을 어떤 그 양민학설을 몰아놨던 역사를 가졌다면 조속한 시기에 그거는 해결이 돼야 되고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것만이 그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건데 특히 통합과 화해 그리고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반드시 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오고 안 오는 건 상황이 그때가 돼봐야 알겠지만은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인 3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에서는 국무총리 주재하에 4.3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온 도민의 관심은 다시 그 결과에 집중됐습니다. 4.3연구소 사무실은 시시각각 서울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곳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도 논란은 계속 이어지는 모양입니다. 결과가 쉽사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낮 12시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내용 어떻게 된 거 알아?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그 토론에서 아주 그 난상 토론 끝에 그 만장일치로 누구한테 아주 전화가 군경의 대표들도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일단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합니다. 실로 반세기 만에 진상조사 보고서가 확정되기까지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4.3에 매달려온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난 15년 동안 4.3 연구의 중심에는 제주 4.3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사의 비극으로 일컬어지는 제주 4.3. 하지만 오랜 세월 그 진상과 실체는 거의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침묵과 암흑을 강요당하던 시절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4.3은 1978년에 이르러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으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온 제주도를 덮어씌우고 있는 그 음울한 그 분위기, 그 음울한 공기. 그때가 30년이 4.3이 지났는데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때까지도 30년이 가까운 세월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되지 않고 제주도 도민들은 늘 그 4.3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펜대를 쥐었다는 것은 작가의 권리만이 아니고 사회적 임의이기도 하다 생각해서 그때 그래서 쓰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 1987년 서울에서 제주사회문제연구소가 문을 열면서 4.3을 거론하기 시작했고 2년 뒤인 1989년 제주 4.3 연구소가 비로소 출범하게 됩니다. 제주 4.3 연구소는 지난 15년 동안 4.3 문제를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해온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소문 연구소든지 어떤 단체가 구심점이 돼야 된다는 그 점에는 다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 당시 생각이 같았는데 일단 목적은 지금 진상규명 과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과연 4.3이 뭔지 말도 못하는 그 상황이었으니까 4.3이 뭔지 정말 지역의 주민들 피해의 실태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조사하면서 정말 제주도민이 아니라는 이런 걸 진상규명하고 말 그대로 진상규명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같이 맞아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 소장을 맡은 현기영 선생을 주축으로 4.3 연구소는 4.3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출범과 동시에 최초로 추모제 행사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4.3 발발 4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삼연구소가 생겨서 그해 첫 사삼 추모제를 하게 됩니다. 시민회관에서 사삼 공동 창작 시도 쓰고 또 개별 사삼 시도 써서 이제 시민회관 그 마당에 행사장 마당에 이제 광목에 시를 써가지고 그 야외 전시회를 했어요. 다음 날 딱 가보니까 경찰들이 다 그 시를 뜯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수배령이 내려지고 그래서 나는 한 일주일 동안 숨어 다니다가 그 당시 제가 제주문화운동협회 청년문학회 회장이 있었는데 그냥 사무실 들어가다가 강제 연행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그냥 한 2박 3일 잠도 안 자고 이제 조사를 받았죠. 그 시 내용 하나하나 뭐 국가보안법 7조를 그냥 막 그 협박하면서 4.3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서 증언을 채록하는 일, 그리고 4.3 유적지 발굴과 순례 행사를 치르는 것도 4.3 연구소가 꾸준히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4.3의 진상을 밝히고 4.3이라는 역사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일들입니다. 4.3 연구소의 활동이 가장 널리 알려진 계기는 다랑시굴 발굴입니다. 1992년 4월 피해 조사에 나섰던 4.3 연구소는 다랑시굴에서 4.3 피해 유골 11구를 발굴하게 된 것입니다. 산림도구까지 생생히 남아있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4.3 진상규명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쉬움도 큽니다. 오길롱이 정보기관을 중심한 이 관계기관에서는 그 당시 그렇게 강제적으로 유족들에게 압력을 줘서 화장하고 그 화장된 재만이라도 유족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돌려주지 않고 바다에 뿌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발굴해놓고 그 다음 입구까지도 큰 돌로 이렇게 막아버리고 이런 게 아마 관계기관이 아마 4.3에 대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4.3 연구소 한켠에 자리한 자료실을 찾았습니다. 그야말로 4.3 연구소의 진한 흔적이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각종 그 당시에는 그 좀 4.3을 말하기가 힘들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뭐 하나 한 장의 그 찌라시들, 그 조그마한 책들 그런 것들이 예전의 기록 하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선수기구를 답사했습니다. 다음 역사기행 보도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서울, 스포츠 조선, 일간 스포츠, 월간 제주 이런데 4.3의 자체를 찾아 헤맨 기록이 일일이 손으로 적혀 있습니다. 보도 1회를 했고 그 4.3 운동가들, 젊은 4.3 운동가들이 현장을 뛰면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 유적들을 조사하고 또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4.3 연구소에서 내놓은 출판물들은 4.3 진상규명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4.3 연구소 친구들이 말이야 초창기에 얼마나 고생했어. 고립당하고 아니 뭐 고생이 보통이 아니지 않소. 여기 계신 분들 말이야. 4.3 연구소는 4.3 당시 폐허가 된 마을을 찾아보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와산마을의 외진 곳을 찾아간 것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조선시대의 선정비가 세워진 곳, 그런데 비석 한가운데는 총탄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습니다. 토벌대들 오라려면 군인사 쏜 건데 경찰에서 쏜 건데 그거는 저 눈으로 안 본 거니까 모르지만 이건 토벌 나가서 그 사람들이 쏘아본 거지.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현장입니다. 4.3의 흔적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도 이렇게 아프게 나타납니다. 지나는 사람이라도 왜만 보존을 이러한 그 100년이 지난 그 비석에 그 반세기 전에 벌어졌던 4.3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토벌 군인들이 이 비석에 그 총을 쏘은 흔적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참 그런 것을 보면서 4.3의 아픔이 이런 그 문화재의 그 훼손까지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인회장은 어디론가 안내했습니다. 서복 지역 나오는 데도 방돌도 있잖아요. 저거 봐. 예. 우물은 이곳에 마을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물에는 지금도 맑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숲이 우거지고 사람의 발길도 끊어진 이곳. 하지만 뜻밖에도 정겨운 모습의 돌담이 나타납니다. 얼른 보기에도 올레담입니다. 올레담 안에는 집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무너진 돌담이지만 집의 한쪽을 이루던 벽의 모습이 확연합니다. 동남동은 몇 호나에서는 맞지? 한 야다포 좀 여기
지금 여기 주로는 축산이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뭐 농사나 뭐 무슨 뭐를 주로 안 하고 축산을 업으로 해서 살았으니까 여기는. 아주 성낭이 걸쳐 있었을 듯한 입구로 들어서자 폐허가 된 집터가 조용히 맞아줍니다. 울타리 안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생활도구들. 부서진 항아리들이 세월과 망각 속에서도 사삼을 말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먹고 와 이거. 닭길로 하는데 닭 밤에 오는 닭을 키우며 살았던 사람들과 함께 마을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한쪽 구석에서 놀랍게도 통시의 흔적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사삼 당시 전부 불타버리고 재건 안 된 잃어버린 마을이 한 100여 개, 우리가 추산하기로 한 100여 개 되는데 우리가 돌아봐도 흔히 많이 보이는 게 대나무, 올레길, 우물 이 정도 남아있는데 이렇게 집 하나의 그 집 형상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는 우리 처음 봤습니다. 오랜 세월 인정과 인심으로 가득했을 마을. 하지만 지금은 무심만 세월만이 오고 갑니다. 일단 그 수계명령 내려서 마을 사람들이 떠나고. 그때 뭐 글쎄 아까 그 집터 흔적을 봤는데 그 뼈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장소가 아닌가 싶은데 저와 비슷한 집이 지금 한 10여 있었다고 하니까 옹기종기 모여서 힘들지만 오손도손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기치 않는 사건으로 해서 마을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고 했던 역사가 제주도에 산재해 있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4월이면 사삼은 마당극으로 위령제로 거리굿으로 살아 돌아옵니다. 사삼은 과거이면서 현재이고 미래인 까닭입니다. 진상보고서가 확정됐다지만 남겨진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사삼이 새로운 출발점에서 사삼연구소의 어깨는 그만큼 무겁습니다. 사삼 진상 조사 보고서의 그 미약한 부분들, 그래서 사삼의 성격, 사삼의 역사적 진실을 완전히 정리해 놓는 작업. 그래서 진상 조사 보고서를 보완하는 작업이 일단 제주도 차원에서 우리 사삼 연구소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진상 조사에서 보면은 당시 미국의 정책, 미군의 역할, 또 사삼의 발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하게 표현된 얘기들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역사가 진전되고 민주화가 진전될수록 정확하게 진실적으로 역사적 진실에 맞게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뭐 다른 지역에 가서도 조사해봤고 미국 가서도 자료를 사삼 관련해서 조사하고 쭉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아직도 사삼이 정확한 진상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좋은 자료들이 아직도 모자랍니다. 사삼 역사를다가 이거 바로 세우는 건 우리나라 역사를다가 바로 세우는 겁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삼의 이게 참국이란 건 말이에요. 아직 멀었어.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아이고 앞으로 이거 해결된 거 아니지 않소? 이제 시작. 진상조사 보고서가 확정되고 국무총리가 위령제에 참석하기로 하는 등 올해를 계기로 사삼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 상생을 위해 제주 사삼을 읽어온 사람들의 발길도 더욱 분주해질 것입니다. KBS